2025년 바티칸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침묵 속에 잠겨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이후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의 시선은 하나의 장소에 집중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시스티나 성당,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시작될 다음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비밀회의, 즉 콘클라베다. 이 회의는 단순한 지도자의 교체가 아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비와 포용 그리고 교회 쇄신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교황직을 수행해왔다. 그는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며 교회가 세상 속에서 더 따뜻한 존재가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 세력과 갈등을 일으키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서거와 함께 그동안 억눌려 있던 이러한 긴장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5년 콘클라베는 단순히 새로운 교황을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라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과 함께 걸을 것인가 아니면 원래의 진리로 돌아가 폐쇄적인 엄격함을 택할 것인가를 놓고 버리는 영적인 분기점이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종종 변화의 바람 앞에서 중심을 지키는 탑의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그 탑 안에서조차 방향을 두고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중심에는 두 명의 인물이 있다. 필리핀 출신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과 미국 위스콘신 출신의 레이먼드 레오 버크 추기경이다. 타글레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핵심 철학을 계승하는 인물로 평가받으며 사랑과 자비, 쇄신의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있다. 반면 버크 추기경은 전통과 교리를 철저히 지키는 인물로 현대 사회의 흐름에 교회가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굳게 고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판하지 않는다. 하지만 각자의 설교, 글, 행동에서 뚜렷이 다른 세계관이 드러난다. 타글레는 상처받은 이들을 끌어안으며 침묵 속에서 치유를 선택하고 버크는 공개적인 신념 표명으로 교회가 진리를 지켜야 함을 강조한다. 이들의 대립은 단순한 인물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신학적 충돌이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부 보수적 인사들을 축출하고 진보적 목소리에 더 많은 공간을 열어주면서 이러한 긴장감은 더욱 뚜렷해졌다. 버크 추기경은 교황청 내 요직에서 해임당했고 바티칸 내 주거권 및 재정 지원까지 박탈당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침묵은 사랑이 아니라 배신이라는 말을 남기며 진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2025년 콘클라베는 전 세계 1억 이상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단순한 뉴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곧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나침반이다. 만약 타글레 추기경과 같은 인물이 교황으로 선출된다면 교회는 자비와 쇄신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이다. 반대로 버크와 같은 인물이 지도자가 된다면 교회는 보다 엄격하고 전통적인 길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바티칸의 침묵은 단지 애도의 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격동전의 정적이자 결정적 순간을 앞둔 호흡이다. 각 추기경의 표는 단지 정치적인 투표가 아니라 전 세계 신자들의 신앙과 정체성, 그리고 영혼의 방향을 결정짓는 신중한 선언이다. 2025년 가톨릭 교회는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 세상의 변화와 대면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의 바위 위에 다시 성을 쌓을 것인가? 교회의 침묵 속에서 세계는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누가 그 문을 열 것인가? 2025년 가톨릭 교회는 외부보다 내부에서 더 큰 긴장과 균열을 겪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이후 바티칸은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단순한 인사 변화 이상의 갈등이 물밑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바로 교회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깊고도 복잡한 분열이다. 지금 가톨릭 교회는 두 개의 거대한 흐름, 즉 개혁 진영과 전통 보수 진영 사이에서 명확히 양분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성 전체를 놓고 벌어지는 본질적 충돌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집권기 동안 자비와 포용, 약자에 대한 연대가 교회의 주요 메시지로 자리 잡았다. 동성애에 대한 따뜻한 시선, 이혼자에 대한 성체 허용, 교회 내 권력 구조의 개혁 등 그가 시도한 여러 개혁은 진보적인 신자들에게는 희망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교회가 더 이상 닫힌 탑 속의 권위가 아닌 세상과 함께 걸어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전통을 중요시하는 보수 진영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이러한 개혁이 교회 핵심 가르침을 흐릿하게 만들고 도덕적 기준을 희석시키며 진리를 세상의 요구에 맞추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교회가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고 인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긴장과 대립은 단순히 이론적인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수많은 성직자들과 신자들이 어느 편에도 명확히 서지 못한 채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는 미사에서의 분위기, 고해성사에서의 조언, 교리 교육에서의 강조점 등 교회 일상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톨릭 신자들은 더 이상 하나의 음성만을 듣지 않는다. 어떤 성당에 가면 포용과 사랑을 강조하고 다른 성당에 가면 순결과 복종을 강조한다. 하나의 교회 안에 두 개의 교회가 공존하는 것 같은 현실. 그것이 지금 가톨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다. 이 두 흐름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바로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과 레이먼드 레오 버크 추기경이다. 타글레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비전, 즉 자비와 동반자의 신학을 실천하는 대표 주자로 꼽히며,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과 열린 자세로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버크는 교회 전통과 교리를 철저히 지키는 인물로 세속적 압력과 도덕적 타협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공개적으로 충돌해 왔으며, 교회의 본질은 진리를 지키는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 두 인물의 충돌이 단순한 사상의 대립을 넘어 전 세계 가톨릭 구성원들의 정체성까지 흔들고 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성직자들은 타글레의 자비신학을 따라 새로운 사목 방식을 시도하며 이혼자나 성소수자들에게 보다 열린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다른 보수 성직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지역 교회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곤 한다. 결국 일반 신자들은 은혜가 믿는 가톨릭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혼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혼란은 단지 철학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한쪽에서는 교회는 치유와 동반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며 교회 문을 더 활짝 열고자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며 문을 다시 굳게 닫으려 한다. 그리고 양측 모두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수호자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정작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도 존재한다. 타글레와 버크 모두 교회를 사랑하고 신자들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고자 하는 진심을 품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그 사랑을 실현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다는 데 있다. 타글레는 아픔을 품고 손을 내미는 방식으로, 버크는 질서를 세우고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회를 지키고자 한다. 지금 바티칸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그저 누가 옳은가를 가리는 싸움이 아니다. 이는 교회 중심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음 세대에 남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2025년 콘클라베를 통해 전 세계 추기경들의 손에 의해 곧 대답될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지금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다. 열린 자비의 교회를 향해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굳건한 전통의 교회로 되돌아갈 것인가. 이 선택은 단지 지도자의 선출이 아닌 교회의 영혼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한 고백이다. 그리고 이 고백의 무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 자체만큼이나 무겁다. 2025년 콘클라베를 앞두고 전 세계 가톨릭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두 인물이 있다. 바로 루이스 안토네오 타글레 추기경과 레이먼드 레오 버크 추기경이다. 이 두 사람은 단순한 교회 지도자가 아니다. 그들은 현재 가톨릭교회의 미래를 둘러싼 가장 깊은 신학적, 사목적 분열을 상징하는 인물로 떠올랐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교회 안의 두 흐름, 즉 개혁과 전통, 자비와 진리, 개방과 엄격함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필리핀 출신의 타글레 추기경은 아시아 가톨릭의 대표 주자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해온 자비, 포용, 그리고 쇄신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인물이다. 그는 겸손한 태도와 따뜻한 인간미로 많은 신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특히 가난한 이들과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사목 방식으로 주목받아 왔다. 프란치스코 교황 아래에서 그는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장관이라는 요직을 맡으며 차기 교황 후보로 자주 거론되었고, 그의 이름은 수많은 전문가들의 유력 교황 후보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다.
타글레 추기경은 교회가 세상과 대화하고 시대의 상처에 귀 기울이며 율법보다 사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의 사목 철학은 듣는 교회, 함께 걷는 교회를 강조하며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노달리타스, 공동체적 협의 정신과 깊이 연결된다. 그는 명확한 교리보다는 공감과 동행, 자비의 실천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을 선호한다. 반면 미국 위스콘신 주 출신의 레이먼드 버크 추기경은 가톨릭 전통과 교리를 수호하는 강경한 보수주의자의 상징이다. 그는 교회가 세상의 변화에 물들지 않도록 철저한 교리적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여러 개혁적 조치에 대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제기해왔다. 특히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 문제, 이혼자 영성체 허용, 여성 리더십에 대한 접근 등에서 그는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버크 추기경은 진리를 타협하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라 기만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교회가 세상에 맞추기보다는 세상에 진리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때로는 매우 단호한 어조로 교황청 내 흐름에 반기를 들어왔다. 이로 인해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 재임 중 교황청 내 핵심 보직에서 해임되었고 주거지와 재정 지원마저 박탈당하는 등 사실상 중심 무대에서 밀려났지만 그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자신을 양심에 따라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며 자리를 지켜왔다. 이러한 두 인물은 언론과 신학계에서 자주 없는고 대조적 쌍두마차로 묘사된다. 타글레는 부드럽고 따뜻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버크는 원칙과 교리로 무장한 지성으로 충성심 강한 지지자들을 모은다. 두 사람 모두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며 교회가 더욱 성스러운 공동체로 남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거룩함의 방식은 극명하게 다르다. 타글레가 상처받은 이들을 감싸며 교회의 품을 넓히고자 한다면 버크는 교회의 울타리를 굳건히 세우고 그 경계 안에서 철저한 질서를 지키고자 한다. 타글레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 믿고 버크는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교회는 더욱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본다. 이들의 대립은 단순히 사상의 충돌이 아니라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 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다. 성당에서의 강론 내용, 사제의 조언, 교리 교육, 심지어는 성체 분배에 이르기까지 이 두 흐름의 영향력은 실생활 곳곳에서 체감된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2025년 콘클라베에서 어떤 인물이 교황으로 선출될 것인가? 타글레와 같은 개혁적 인물이 선택된다면 교회는 자비와 공동체성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이다. 반면 버크와 같은 전통주의자가 교황좌에 오른다면 교회는 진리와 경계 회복을 목표로 할 것이다. 두 사람 모두 교회를 사랑하지만 교회를 이끄는 길은 전혀 다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그들을 21세기 가톨릭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만든 것이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장 무거운 갈등은 종종 침묵 속에서 일어난다. 겉으로는 고요한 성당의 미사와 전통적인 의식이 이어지지만 그 내면에서는 두 개의 전혀 다른 비전이 조용히 충돌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충돌의 중심에 있는 두 인물이 바로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과 레이먼드 레오 버크 추기경이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직접적인 비난을 퍼붓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신학, 사목 방식, 발언의 뉘앙스는 마치 거대한 치아의 판이 미세하게 어긋나며 전 세계 교회에 지진을 일으키는 듯한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이 두 인물의 대립은 언론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나 대중적 논쟁 속에서 터져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침묵과 단어 선택, 그리고 하지 않은 말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읽힌다. 예컨대 버크 추기경은 교회의 진리와 교리를 훼손하는 가짜 자비에 대해 경고할 때 타글레 추기경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를 직감한다. 반대로 타글레 추기경 역시 버크 추기경을 직접 비판하지 않지만 교회가 상처받은 사람들과 동행하고 더 포용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한다. 이처럼 반대로 타글레 추기경 역시 버크 추기경을 직접 비판하지 않지만 교회가 상처받은 사람들과 포롱베더가 안단된 거에 칸자야. 이러한 비공식적인 대결은 교회 안팎의 수많은 성직자들과 신자들에게 더욱 큰 울림을 준다.
언쟁이 없기 때문에 더 무겁고 선전이 없기 때문에 더 진지하다. 두 사람의 조용한 충돌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양심에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 우리의 신앙은 자비에 기초해야 하는가? 아니면 진리의 엄격함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가? 이 침묵의 전장은 전 세계 성당과 교구 안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일부 성직자들은 타글레 추기경의 방향에 따라 성소수자, 이혼자, 주변화된 이들에게 더 열린 자세를 취하고 이들과 대화와 동행을 시도한다. 반면 버크 추기경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교회의 경계를 보다 분명히 하고 전통적인 규율과 교리를 지키는 데에 집중한다. 이런 차이는 단지 사목 방식의 선택이 아니라 신학적 정체성과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한 다른 답변이다. 두 사람 모두 공개적인 인터뷰나 사회적 논평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다. 그러나 서로를 향한 시선과 철학은 언제나 교차하고 있다. 그들의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나 회피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자신의 믿음과 교회관을 가장 품위 있게 표현하는 방식이며 동시에 교회 공동체에 스스로 판단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말보다 깊은 싸움, 그리고 목소리보다 더 큰 영향력, 그것이 타글레와 버크의 대립이 무서운 이유다. 특히 프란체스코 교황의 선종 이후 이 두 인물의 침묵은 더욱 무게를 더한다. 모든 시선이 차기 교황 선출을 향해 집중되며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은 누가 말하느냐보다 누가 말하지 않느냐에 더 큰 의미를 두기 시작했다. 버크가 남긴 짧은 성명, 타글레의 간접적인 메시지 하나하나가 해석되고 분석되며 교회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실마리가 된다. 이 침묵 속의 충돌은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 교황청 내 인사 구성, 교구별 성향, 각국 주교단의 입장 차이는 결국 이 두 흐름 중 어느 쪽을 더 신뢰하느냐에 따라 나뉘게 된다. 타글레의 교회는 연민과 동행, 감성적 신앙을 지향하며 버크의 교회는 정의, 질서, 규범적 신앙을 추구한다. 그리고 두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교회의 역사는 종종 격렬한 논쟁과 개혁을 통해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격렬함이 침묵으로, 외침이 속삭임으로 변한 전례 없는 상황이다. 이 조용한 싸움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교황 후보 간의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존재 이유를 놓고 벌어지는 근원적인 고민이기 때문이다. 2025년 콘클라베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조용한 전쟁이 남긴 울림은 단지 교회 지도부의 방향성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신자들의 영적 정체성과 신앙의 방식까지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말없이, 그러나 깊이. 레이먼드 레오 버크 추기경의 이름은 오늘날 가톨릭 세계에서 단순한 성직자의 명칭을 넘어 전통과 보수주의의 상징으로 통한다. 그러나 지금의 그가 있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 깊은 신앙과 철저한 학문, 단호한 양심으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다. 이 여정은 미국 중서부의 한 평범한 농촌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1948년 6월 30일 미국 위스콘신 주 리치랜드 센터에서 태어난 레이먼드 버크는 다자녀 가톨릭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의 유년 시절은 주일 미사, 가족 식사, 농장일과 같은 전형적인 시골 신앙 생활로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그는 신앙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지적 호기심을 지니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일찍이 그가 성소를 지닌 아이임을 알아보았다. 청소년 시절 그는 홀리크로스 소신학교에 입학했고 이후 워싱턴 DC의 미국 가톨릭 대학교에서 신학을 수학했다. 하지만 그의 학문적 갈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로마를 건너가 교황청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교회법을 공부했고 1975년 6월 29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 바오로 6세로부터 직접 사제품을 받았다. 이는 성직자로서 시작치고는 매우 이례적이고 영예로운 출발이었다. 사제 서품 이후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사목 활동과 종교 교육에 힘썼고 다시 로마로 유학을 떠나 교회법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학문과 실무 양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으며 1989년 바티칸 대심원에서 결혼 무효 관련 판결을 담당하는 혼인 유대의 수호자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최초의 미국인이 되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발령이 아니라 그의 법적 전문성과 교회적 충성도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었다.
그거 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4년 버크를 위스콘신주 라크로스 교구의 주교로 임명했다. 그 이곳에서 성모 마리아 과달루페 성지를 설립하고 라틴어 전례와 전통적 가르침을 장려하며 보수적 사목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그의 사목은 엄격하지만 일관되었고 교리적 명료함을 중시했다. 233년 그는 미국 내 주요 대개부 중 하나인 세인트루이스 대개부의 인재 대주교로 승진하며 본격적으로 전 세계 가톨릭 고수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부상했다. 그의 대주교 재임 기간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낙태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성체를 거부한 결정이었다. 이는 미국 사회는 물론 바티칸 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버크를 가톨릭 교리를 실천하는 지도자로 칭송하는 동시에 융통성 없는 강경파라는 비판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사랑은 진리 위에 서야 하며 진리를 무시하는 자비는 가짜 자비라는 그의 신념은 사목의 중심축이자 행동의 기준이 되었다. 2008년 그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바티칸의 최고 법정인 사도자 대법원의 수장으로 임명되며 교황 청내 요직에 등극했고 2010년 추기경으로 서임되었다. 당시 그는 교황청 주교성, 전례성, 시성성 등 여러 부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며 가톨릭 전통의 이론적, 실천적 기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출과 함께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다. 프란치스코는 자비, 포용, 구조개혁을 내세우며 새로운 길을 제시했고 이는 버크의 입장과 근본적으로 충돌했다. 버크는 이혼과 재혼자에 대한 성체 허용, 동성애자에 대한 수용적 표현, 교회의 권력 구조의 분산화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고 교황에게 신학적 해명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지만 회신은 없었다. 결국 2014년 버크는 사도자 대법원장에서 해임되었고 실권 없는 명예직으로 좌천되었다. 2023년에는 교황의 명령으로 바티칸 거주 권리와 재정 지원마저 철회되었고 이는 전 세계 가톨릭 보수층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그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자리와 혜택은 잃었지만 진리를 향한 충성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늘날 버크 추기경은 여전히 전통 가톨릭 진영의 정신적 지주이자 상징적 인물로 남아있다. 그는 각종 가톨릭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대되며 교회법 전문가로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교회 내에서는 그를 피분열을 일으킨 인물호로 보는 시선과 피실리를 수호한 마지막 방패호로 보는 시선이 공존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은 타협이 아닌 확신으로 채워졌고 교회의 역사가 평가하든 비판하든 간에 그는 21세기 가톨릭의 가장 강렬한 논쟁과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의 목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조용하지만 무겁게 바티칸의 벽을 울리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이후 바티칸의 조용한 복도에서 시작된 움직임은 이제 전 세계 가톨릭 공동체 전체에 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레이먼드 레오 버크 추기경이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오랜 침묵을 깨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는 찬반 양론과 내적 갈등이 동시에 폭발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교회의 영혼을 둘러싼 논쟁에 불을 지핀 성명이었다. 버크 추기경은 나는 교황을 적으로 여기지 않으며 나 또한 그의 적이 아니다. 그러나 나의 행동은 항상 양심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도 동시에 논란을 야기했다. 그가 단지 교황에게 저항한 인물이 아니라 교회 내 깊은 양심의 고민과 신학적 갈등을 상징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보수적인 신자들은 이 발언에 대해 진리를 향한 불굴의 충성이라고 칭송했다. 한평 신도는 그는 진실을 지켰다. 세상의 박수나 교황청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들은 이제라도 우리가 침묵 속에 있던 진리를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며 버크 추기경의 목소리에 동조했다. 그러나 진보적인 성향의 신자들과 신학자들은 그의 태도에 실망을 드러냈다. 그들은 그의 말 속에는 회개도 연민도 없다고 비판하며 교회의 쇄신을 거부하는 태도는 오히려 공동체를 더 깊은 분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신학자는 버크는 자신의 양심만을 강조하지만 공동체적 양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온 이들조차도 혼란과 갈등 속에 놓였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버크의 충성도 이해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비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 두 입장이 갈등할 때 나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라는 고민은 수많은 신자들의 심정을 대변한다. 단지 교리나 정책의 차이를 넘어 이는 개인의 신앙 정체성과 영적 방향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논쟁은 국가별, 대륙별로도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유럽과 북미의 일부 교구에서는 버크 추기경의 메시지를 담은 서신이 사제들 사이에 공유되며 논의가 촉진되었고,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젊은 신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타글레 추기경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는 곧 가톨릭이 단일한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전 세계 가톨릭 미디어는 이 상황을 침묵의 전쟁, 양심의 분열, 두 개의 교회가 공존하는 시대라고 표현하며 이례적으로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콘클라베를 앞둔 이 시점에서 추기경 개개인의 발언과 입장은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를 좌우할 정치적, 신학적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뼈아픈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과연 교회는 하나인가? 수많은 신자들은 미사를 드리며 마음속으로 묻는다. 나는 진리를 따르는가? 자비를 따르는가? 프란치스코의 교회인가? 버크의 교회인가? 아니면 그 둘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처럼 단순한 찬반을 넘어 신자들은 각자의 양심 앞에 선 채 그 누구보다 더 깊이 흔들리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본래 보편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 보편성은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지 못하고 다양한 양심과 비전 속에서 갈라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갈등이 단지 위기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교회가 성숙해지는 통과 이래일 수 있으며 각 신자가 자신의 신앙을 더욱 진지하게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결국 교회는 이러한 분열과 충돌 속에서 진정한 일치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침묵이 더 이상 무관심이 아니고 발언이 단순한 반항이 아닐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이 복잡한 시대 속에서 다시금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2025년 바티칸은 역사의 분수령에 서 있다. 단순히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절차 이상의 의미가 담긴 이 콘클라베는 가톨릭 교회의 정체성과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이후 교황청은 고요하지만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 잠겨 있다. 그리고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은 숨을 죽인 채 한 장의 투표용지가 가져올 변화의 무게를 바라보고 있다. 이번 콘클라베는 특별하다. 왜냐하면 단지 인물 간의 교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교회적 비전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이 상징하는 자비와 쇄신의 교회, 그리고 레이먼드 레오 버크 추기경이 대표하는 전통과 진리의 교회. 이 두 이름 중 하나가 다음 교황의 이름과 함께 전 세계를 향해 선언될 것이다. 타글레의 비전은 교회가 세상과 함께 걸으며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그는 교회가 닫힌 성이 아니라 열린 병원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교회는 포용, 경청, 동반이라는 단어로 요약되며 특히 젊은 세대와 비주류 공동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산을 계승하고자 하는 이들에겐 타글레는 이 시대의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지처럼 보인다. 반면 버크의 비전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명확한 경계를 가진 교회다. 그는 세상의 변화가 진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교회는 질서, 권위, 교리의 명확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급진적 변화에 대한 견고한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그를 믿음을 지키는 수문장이라 부른다. 이 두 인물은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조차 이미 깊은 메시지가 된다. 그들의 침묵조차 하나의 신학이자 서원이 되며 전 세계 신자들의 양심을 울리고 있다. 각국의 교구, 수도회, 신학교, 심지어 평범한 본당 신자들까지도 이번 교황 선출이 자신들의 삶과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번 콘클라베의 투표는 단순한 절차적 행위가 아니다. 이는 교회가 향후 수십 년간 어떤 언어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언이 된다. 타글레를 선택한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와 대화를 추구할 것이고, 버크를 선택한다면 교회는 내실과 교리의 확고함을 앞세우게 될 것이다.
전 세계의 시선이 시스티나 성당의 굳게 닫힌 문에 쏠려 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릴 때 단지 새로운 교황의 얼굴만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선택한 새로운 방향이 함께 드러날 것이다. 이 순간은 교황청만의 선택이 아니다. 이는 전 세계 13억 신자들의 삶, 기도, 그리고 양심과 연결된 결정이다. 지금 이 순간 바티칸은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세상과 함께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할 것인가? 자비의 얼굴인가? 진리의 수호자인가? 그 어떤 길이 선택되든 분명한 것은 교회는 다시 한번 자신을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